자격 없는 계집애. 내가 뭔데 군의 전통을 논하는 거야. 수백 명의 병사와 고위 장성들이 지켜보는 공식 취임식 단상. 최연소 여성 소장의 정복깃을 한 육군 준장이 거칠게 쥐고 흔들었습니다. 너 같은 게 소장이라는 자체가 이 군의 수치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한서진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불타올랐습니다. 707특임대 대테러 교관 출신인 그녀에게 이 하극상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내 거대 비리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모두가 숨죽인 순간 한서진 소장은 놀랍도록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준장을 단상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압이 아닌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대급 참교육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잡힌 비리 장부 때문에 그녀의 과거가 조작되고 그녀가 아끼는 조력자가 납치되는 지옥 같은 복수국이 이어집니다. 계급과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내걸어야 했던 강철의 여제의 싸움. 그녀는 과연 악의 근원을 뿌리 뽑고 군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행운이 도착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산골 깊은 곳 제7 보급창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지탱하는 군수물자의 핵심 창고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거대한 보급창 건물들 사이로 오직 보안등만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뿌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켰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한서진 소장과 그녀의 전속 부관, 그리고 운전병뿐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계급장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한서진이 나지막하게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서진이 무전기를 귀에서 떼며 말했습니다. 취임식까지 이제 불과 18시간 남았어요. 정식 보고를 받고 오면 이미 늦습니다. 칠창의 악취는 소문이 자자하니 오늘 밤에 확실하게 냄새의 근원을 찾도록 하죠. 한서진은 부관에게 미리 확보한 내부 도면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형 장비 저장고 B-5동으로 향하는 동선이었습니다. B-5동 입구. 당직 사령은 이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당황하며 거수경례했습니다. 그러나 한서진이 보여준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 권한 서류와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확인하자 당직 사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머뭇거렸습니다. 한서진은 당직 사령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서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직 사령, 왜 망설입니까? 안내하지 않고요. 당직 사령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한서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퀴퀴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급창은 겉보기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서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보관된 신형 방탄복 상자들을 무작위로 열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서진이 날카롭게 손가락으로 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무 상자나 좋아요. 셋, 넷. 저기 곰팡이가 살짝 핀 상자. 저것부터 당장 열어봐요. 당직 사령이 머뭇거렸습니다. 당직 사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소장님, 이곳은 보안 규정상
한서진은 말없이 자신의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상자에 봉인 테이프를 찢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명 2025년 납품이라고 기록된 최신형 방탄복이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서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고해져서 색이 바랜 2008년산 구형 방탄복이었습니다. 심지어 등판에는 폐기 처분되기라고 붉은색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한서진이 당직 사령에게 재고 관리대장과 납품 내역서를 즉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장을 확인한 부관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구형 방탄복들이 전부 신형으로 둔갑해서 정상 재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이미 신형 방탄복이 수만 벌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납업체와 군 내부 담당자가 결탁하여 신형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구형 물품을 재포장하여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수백억 원 규모로 횡령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한서진의 기습 방문으로 수백억 원대의 군수물자 횡령 비리가 단숨에 드러난 것입니다. 새벽 3시 30분 보급창 B-5동 한서진이 비리 증거물들을 촬영하며 현장 기록을 남기던 중 긴급 전화를 받고 박재영 준장이 보급창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재영은 이 보급창의 운영 실질 책임자이자 군수사령부의 2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에 박재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박재영은 한서진의 존재를 알자마자 곧장 B-5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소장 계급을 정식으로 달지 않은 한서진에게 박재영은 자신의 계급과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박재영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당직 사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자네들,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원이 군사보안 시설에 침입해서 증거를 훼손하고 있다.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체포하도록 해. 한서진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웠고 박재영을 마치 폐기물처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707특임대 교관 시절부터 이어진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박재영의 오만함을 일순간에 잠재웠습니다. 한서진은 정복 주머니에서 정식 임명장과 소장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계급장을 자신의 가슴팍에 잠시 대보았습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숨을 멈추고 경악했습니다. 한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박재영을 호명했습니다. 박재영 준장, 현 시간부로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관이자 18시간 뒤 신임 군수사령관으로 취임할 한서진 소장입니다. 한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7보급창의 군수물자 횡령 및 신형 장비 바꿔치기 비리는 명백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군인의 자격을 상실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재고, 목록 조작과 증거물 훼손 시도에 따라 현 시간부로 박재영 준장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즉시 국방부군 검찰단에 긴급 이첩하도록 하죠. 박재영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철옹성 같던 권력과 비리 사슬이 취임식 전날 밤에 기습 감찰 한 번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한서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박재영이 절규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 뒤에는 더 큰. 한서진은 박재영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배우가 있다면 내일 취임식장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배우까지 뿌리 뽑을 겁니다. 한서진의 부관과 경호 병력이 박재영을 제압했습니다. 박재영은 경호 병력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굴욕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충돌 사건은 비록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급창 내부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는 최연소 여성 소장의 군비리 전쟁 선포로 각인되었습니다. 한서진 소장은 취임식 전야에 이미 군내 비리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제7 보급창에서의 긴급 이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박재영 준장의 징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순 경고로 유예되었습니다. 군 수뇌부와 비리 세력의 정치적 압력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군은 박재영의 직무정지 사유를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도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보복에 대한 확신을 얻은 박재영은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한서진 소장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군수사령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새로운 사령관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단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흠잡을 데 없는 정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습니다. 한서진이 당당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군 개혁의 상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오직 조국과 전후만을 위해 복무하는 강철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군 내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한서진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장성들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뒷줄에 앉아있던 박재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박재영은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주변 장성들이 막을 틈도 없었습니다. 박재영이 발악하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격 없는 계집애, 내가 뭔데 군의 전통을 논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소장이라는 자체가 이 군의 수치다. 박재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곧바로 연설 중인 한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고위 관계자들이 숨죽인 가운데 박재영은 한서진의 정복깃을 쥐고 멱살을 잡는 초유의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박재영이 한서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내 명예를 짓밟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707특임대 대테러 교관 출신인 한서진에게 박재영의 공격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박재영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어지는 짧고 간결한 동작으로 박재영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박재영이 순식간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단상 위의 상황은 단지 멱살잡이와 제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쓰러진 박재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진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죄인이군요. 군인의 명예와 계급이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한서진은 곧바로 전속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박재영 준장을 긴급 구속하고 즉시 군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하극상을 저지르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벌어진 역대급 참교육 현장으로 기록되었고 한서진 소장의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군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박재영 준장의 구속은
군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서진 소장의 단호함과 현장 증인이 워낙 많았기에 이번에는 박재영을 쉽게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수사령관의 권한으로 대대적인 비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상황실에서 핵심 수사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재영 개인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사슬, 군납품 리베이트의 정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신형 방탄복 납품에 관련된 모든 업체를 압수수색하십시오.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재영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인사 라인과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서진의 수사팀에 대한 은밀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하려던 증거물은 조작되거나 사라졌고 증인들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의 수사팀이 제7보급창의 핵심 부사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신형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박재영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은 이미 전출 신청을 마치고 해외 파견을 빌미로 출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핵심 증인인 김 부사관을 찾았지만 이미 출국 직전입니다. 군 당국을 통해 급하게 해외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은 증인을 해외로 빼돌려 영구적으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 비리 세력의 치밀함과 악랄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한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부친 역시 과거 군 비리 수사를 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순직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서진이 눈을 뜨며 강철 같은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심장을 좀먹는 암덩어리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파고듭니다. 내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서진의 비리 척결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까지 더해져 더욱 격렬한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내 모든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린 채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진 소장의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박 준장의 구속으로 생긴 공백을 이용해 군납업체와 관련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리베이트 자금의 흐름을 쫓았습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군내 고위 권력자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국방부 차관급 인사인 민영환 전 차관의 실명 계좌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포착한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모든 상황실의 TV를 뒤덮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무거운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민영환 전 차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 검찰의 비리 수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싸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영환이 자살로 위장된 희생양이거나 혹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수사팀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군 수뇌부는 이 사건을 즉각 이용했습니다.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군 참모총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한서진을 질책했습니다. 한서진 소장, 당신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결국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미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는커녕
사회적인 물의와 인명피해까지 나았어요. 국방부 장관 역시 한서진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수사는 무리입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영환 전 차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은 발을 빼야 합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군 비리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감찰실로 이관하도록 합니다. 언론과 여론 역시 급변했습니다. 한서진 소장의 단호함은 영웅적 행동에서 과도한 폭주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한서진의 수사는 정당성을 잃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팀원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한서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고립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참모총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리 사슬이 이 죽음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서진을 응시했습니다. 멈추십시오. 명령입니다.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자료가 국방부 감찰실로 이관되면서 한서진 소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령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겪었던 좌절과 희생이 반복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서진의 집무실 컴퓨터에 보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군 내부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비공개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세이프키퍼였습니다. 세이프키퍼가 메신저 창에 문장을 띄웠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멈추게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서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경계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시간에 보안망을 뚫고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세이프키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수사가 이대로 좌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박재영 준장을 포함한 군내 거대한 비리 사슬 전체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프키퍼는 이어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한서진의 컴퓨터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한서진 소장의 부친이 순직했던 장소였습니다. 한서진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이프키퍼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파일은 무엇이고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세이프키퍼가 대답했습니다. 파일은 10년간 수집된 비리 장부의 원본입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무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군 개혁을 꿈꾸셨던 희생되신 고위 관계자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한서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바로 그녀의 수사가 벼랑 끝에 몰린 순간 나타난 새로운 상황이자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좌절된 수사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반전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암호화된 장부가 비리 세력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서진은 강민호에게 만남 장소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한서진 소장은 군 검찰단의 외진 창고 뒤편에서 강민호 군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바로 한서진의 부친이 마지막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던 곳 근처였습니다. 강민호는 낡은 트렌치코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강민호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한서진이 경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민호 군무원입니까?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겁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비리 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장부를 모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처럼 군 개혁을 외치다 희생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비리 장부의 원본입니다. 단순한 리베이트 목록이 아닙니다. 군납업체를 넘어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엮인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설계도입니다. 한서진은 외장하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한서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 절망 속에서 만난 당신과의 만남은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군무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민호가 한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취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소장님, 당신이 작전을 지휘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며 운명적인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중단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둘에게 힘을 합칠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서진은 강민호와 함께 군수사령부 내의 외진 보안실에 비밀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강민호는 천재적인 분석력과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암호화된 장부 해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장하드 속의 파일들은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금전거래 내역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래마다 군사 용어와 암호명을 써서 리베이트 액수를 숨겼습니다. 예를 들어 별똥별 5개는 5천만 원을 뜻하고 태풍 작전 보고서는 납품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며칠 밤낮을 세운 끝에 강민호는 마침내 장부 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독된 장부 속에는 박재영 준장이 단순한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비리 자금의 주요 통로 역할을 했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강민호가 마우스를 멈추며 한서진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장부에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 기밀 해외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장부에는 군이 개발 중인 신형 정찰 장비의 핵심 설계도가 특정 외국 방산업체에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외 시찰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오갔고 그 뒤에 프로젝트 블루 드래곤 완료라는 암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서진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비리 세력을 잡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군사 기밀 회수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강민호 군무원, 당신이 해독한 이 장부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기밀 유출을 완료하려는 접선 장소와 시간을 역추적하십시오. 한서진은 곧바로 자신의 과거 707특임대에서 함께했던 극소수 정예 멤버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군수사령관의 권한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만을 모아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군인의 명예와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한 역공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한서진 소장과 강민호 군무원은 작전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보안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독된 비리 장부와 역추적한 접선 장소 지도, 그리고 특수팀과의 교신 계획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강민호는 며칠 밤낮을 새운 탓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강민호가 컴퓨터 화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비리 관련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강민호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장부를 해독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가 있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빛을 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희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를 완성하는 거니까요. 한서진은 강민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서진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강민호 군무원, 당신은 이미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작전을 지켜보실 겁니다. 이 짧은 순간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압박, 그리고 부친들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마침내 악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신은 그들에게 큰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서진이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합니다. 작전명은 블루드래곤 사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 체포가 아니라 군사기밀 자료의 완전한 회수입니다. 한서진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비공식 특수팀은 강민호가 역추적한 접선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리 집단은 해외 에이전트와 만나 신형 정찰 장비 설계도를 넘기고 잔금을 받으려는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특수팀은 폐건물 주변에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매복했습니다. 한서진은 매복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폐건물 안을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박재영 준장의 배후에 있던 군 고위 관계자 2명이 외국 방산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외장하드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무전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완료. 박 준장의 배우 2, 외국 에이전트 2, 외장하드 케이스 회수가 최우선입니다. 작전 개시. 특수팀은 한서진의 지휘 아래 폐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침투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접선 중이던 고위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여 외장하드 케이스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한서진은 직접 진입하여 외장하드 케이스를 잡으려던 고위 관계자의 손목을 꺾으며 제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격렬하지만 짧은 몸싸움 끝에 특수팀은 고위 관계자 2명과 외국 에이전트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한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외장하드 케이스를 주워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진이 외장하드 케이스를 부관에게 넘겨주며 명령했습니다. 군사 기밀 자료 원본 회수 완료. 현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군사 기밀 누설죄를 적용하여
즉시 군 검찰로 이송합니다. 이제 거대 부패 사슬은 무너졌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서 한서진은 군인의 명예와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군내 비리의 심장이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뒷수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서진 소장이 지휘한 블루드래곤 사냥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 군 전체는 비리 세력의 대규모 체포 소식에 들끓었습니다. 한서진은 승리의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체포된 고위 관계자들의 취조와 회수된 군사 기밀 자료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 군무원에게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보안실에 머물며 비리 장부에 남은 내용을 백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서진은 강민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보안실에서 외장하드에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독된 장부 속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안실 문이 강하게 열리고 건장한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비리 세력의 잔존 조직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습니다. 해결사 중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민호의 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해결사가 잔혹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그 여자한테 전해. 내 놈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장부 원본과 해독키를 들고 오라고. 이딴 컴퓨터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실물 장부를 말이야. 강민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갑작스러운 기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민호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외쳤습니다. 한서진 소장님은 너희 같은 악당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끝났어. 다른 해결사가 강민호의 옆구리를 세게 치며 위협했습니다. 닥쳐. 너는 군복을 입었지만 그냥 개인이잖아. 그 여자의 정의감이 내 목숨보다 소중할까? 한번 보게 될 거다. 해결사는 강민호의 손목을 꺾어 결박했고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보안실에는 강민호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외장하드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한서진의 집무실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존 세력의 주동자는 잔혹한 목소리로 한서진에게 통보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그 군무원 지금 우리 손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내가 가진 모든 장부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와라. 신고하거나 헛짓거리하면 강민호는 시체로 발견될 것이다. 한서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군 내부의 숙청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 다른 위기가 곧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강민호가 비리 사슬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았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서진이 부관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강민호 군무원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외부 정보망을 총동원하십시오. 비리 장부의 원본은 아직 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강민호 납치 사건에 대한 수색 작전이 긴박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잔존 세력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서진의 과거 707특임대 시절 임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조작했습니다. 비리 세력은 이 기록을 통해 한서진의 도덕성과 판단력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서진 소장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한서진이 707특임대 소속이었을 때
과도한 명예심과 무리한 작전 욕심 때문에 무고한 팀원과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그들의 조작은 매우 치밀하여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TV 토론 패널이 분노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서진 소장의 비리 척결이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무리한 진급을 위한 쇼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팀원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공적을 우선시했습니다. 군 개혁은커녕 임명경시 장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민영환 전 차관의 자살 사건과 맞물려 한서진은 순식간에 정의의 영웅에서 권력의 눈먼 독선적인 장군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곤두박질쳤고 군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찢으며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작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잔존 세력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대로 두면 소장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군 개혁의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한서진은 강민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까지 동시에 공격받는 최악의 이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생명과 비리 장부의 보존이 명예회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단했습니다. 한서진이 결연한 의지를 담아 명령했습니다. 강민호 군무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장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척할 겁니다. 군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인질극 주동자와의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한서진 소장은 잔존 세력 주동자가 지정한 폐쇄된 산업단지로 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특수팀에게 최종 위치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신은 강민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구하기 위해 무장하지 않은 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외장하드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공장 깊은 곳, 강민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주동자인 잔존 세력의 리더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더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서진의 과거 작전 실수를 조작하여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리더가 조롱하듯이 한서진을 비웃었습니다. 역시 강철의 여제는 다르군요.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명예쯤은 버릴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자, 이제 장부를 내놓고 이 모든 것을 끝냅시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강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강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살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외장하드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는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강민호 군무원의 결박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이 모든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리더는 한서진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순서라니? 내가 지금 협상할 위치라고 생각하나? 내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 내가 이 비리 장부를 공개해도 사람들은 공적에 미친 장군의 조작극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리더는 한서진의 약점인 명예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부터 다져진 그녀의 협상 능력은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리더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지만 동시에 체포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리더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몰아붙이는 동안에도 당신의 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거하고 장부를 회수해도 이미 군 전체가 당신들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이미 이 비리를 저지른 순간 사라졌습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명예는 잠시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죄는 법적으로 심판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도 한때 군인이었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이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짓밟는 것입니다. 강민호를 풀어주십시오. 리더는 한서진의 예상치 못한 희생적인 태도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갈등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리더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한서진은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리더는 결국 강민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감성팔이는 그만두시죠, 소장님. 동료에 개나 주십시오.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이 친구의 머리에 구멍이 날 겁니다. 리더가 강민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한서진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놓았던 외장하드 케이스를 발로 차서 리더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리더는 외장하드를 잡기 위해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때 한서진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한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리더에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아는 장부 원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장부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리더는 경악했습니다. 한서진이 말한 히든 카드는 바로 그녀가 보안실에서 미리 확보했던 또 다른 장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을 대비하여 비리 장부를 2중, 3중으로 백업해 두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분노에 떨며 한서진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거짓말 마. 넌 방금 모든 것을 넘긴다고 했잖아. 한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명예를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장부는 끝까지 지킨다고 했죠. 당신들이 나의 명예를 공격할 때 나는 이 장부를 지킬 시간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공장의 벽이 폭발하듯 열렸고 한서진의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한서진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팀이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한 것입니다. 특수팀은 곧바로 강민호를 보호하고 리더와 해결사들을 제압했습니다. 리더는 무력하게 제압당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내 명예는, 내 과거는 어떻게 할 건데? 한서진은 강민호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강민호가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은 리더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당신이 만든 비리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나의 과거는 조작되었지만 군인의 명예는 진실로 지켜진다는 것을 당신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잔존 세력의 리더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서진은 명예를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정의로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서진 소장이 주도한 비리 척결 작전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군납 비리 사슬의 정점에 있던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고 박재영 준장을 비롯한 잔존 세력까지 완전히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군사기밀 해외 유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한서진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그녀를 향한 존경과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서진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한서진의 공로를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한 소장, 당신 덕분에 군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군 개혁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계속 군수사령관직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한서진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눈빛으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이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군수사령관직을 사퇴하고 싶습니다. 장관은 당황했습니다.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사퇴한다면 어렵게 쌓은 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서진은 자신의 과거 작전 실수 조작으로 인한 명예실추 위협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한서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급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권력의 중심에 남아있는 것보다 구조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서진은 이어서 자신의 제안을 밝혔습니다. 한서진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소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국방부 직속의 군 개혁 특보 자리를 수락하고 싶습니다. 계급과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군의 인사, 복지,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법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장관은 한서진의 순수한 소신과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결국 한서진은 자신의 소장직을 내려놓고 군 개혁 특보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머무르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군의 미래를 위한 숭고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정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군수사령부의 이름과 구조는 한서진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군납 비리는 대폭 감소했고 병사들의 복지와 안전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서진이 심었던 정의와 투명성이라는 씨앗이 군 전체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민호 군무원은 국방부 개혁 특보실에 남아 한서진을 보좌했습니다. 그는 비리 세력에게 납치당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군 시스템 개선에 오롯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심 대신 맑은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한서진은 군 개혁 특보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야전 훈련복 차림으로 최전방의 신병 교육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소장 계급장을 떼고 오직 교관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소 연병장에 섰습니다. 한서진이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앳된 신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신병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군인입니다. 군복은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부조리와 불의를 보면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한서진은 과거 707특임대 교관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신병들에게 참된 군인의 정신과 윤리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철 같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직접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은
군의 수뇌부만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까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연병장을 떠나며 한서진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왔지만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대한민국 국군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이 나는 희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새로운 개혁의 길을 걷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고독하고 숭고했던 싸움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서진 소장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이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최연소 여성 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권력의 달콤함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군복무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정의와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쫓았던 것은 비단 군납 비리를 저지른 몇몇 악당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군을 병들게 했던 부패의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서진은 강민호 군무원과 함께 그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투쟁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군인이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연병장에서 젊은 신병들에게 직접 참된 군인의 정신을 가르치는 모습은 계급이 아닌 소신과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 개혁 특보로서 그녀가 써나갈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군 전체의 건강한 변화로 이어져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이 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택한 한서진 소장의 숭고한 용기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맞설 용기를 주는 진정한 영웅의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